쥐똥나무. 사람은 그 이름에 따라 인생이 좌우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식물도 이름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기도 한다. 백리향처럼 이름만 들어도 향기가 느껴져 사랑받는 나무도 있고, 아주 아름다운 꽃이지만 거북살스러운 이름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기조차 꺼리는 개불알꽃 같은 식물도 있다. 쥐똥나무도 이름 때문에 손해를 보는 나무 가운데 하나다. 왜 하필이면 쥐똥나무라는 이름을 얻었을까? 이는 가을의 줄기에 달리는 둥근 열매의 색이나 모양이 정말 쥐똥처럼 생겼기 때문이다. 지방에 따라서는 남정실 또는 백당나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이 나무를 검정알나무라고 부른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서 어색하기는 하지만 생각해보면 좋은 이름인 듯 싶다. 오래전부터 부르던 이름으로 이어오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이름은 과감히 새로 짓는 것이 좋은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하기야 북한에서는 이 쥐똥나무 같은 열매를 차 대용으로 쓴다고 하니 먹을 수 있는 차에 쥐똥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웠으리라. 쥐똥나무는 우리나라의 산야에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낙엽성 관목으로 가는 회백색 줄기를 여러 개 올려보내고 다시 여러 개의 장가지를 갈라 내놓는다. 이렇게 생겨난 장가지의 마디마디에는 길쭉한 타원형의 잎새들이 두 개씩 마주보며 달린다. 잎의 길이는 2cm 정도지만 가지 끝에 커다란 잎은 5cm까지 자라기도 한다. 봄이 가고 여름이 시작되는 즈음 피어나는 쥐똥나무의 유백색 꽃송이는 그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정말 아름답고 향기롭다. 도시에서 흔하게 만나는 이 나무가 이처럼 좋은 꽃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이들이 아주 드문 것을 보면 우리가 나무에 얼마나 무신경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의 발을 붙잡을 수 있는 진한 향기를 일단 알고 나면 그동안의 무감각이 오히려 신기할 정도이니 말이다. 쥐똥나무의 꽃은 끝이 십자 모양으로 갈라진 초롱같이 앙증스럽다. 길이가 2-3m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꽃송이들은 다시 여러 송이가 모여 4-5cm 정도의 원뿔 모양의 꽃차례를 이룬다. 꽃이 떨어진 자리에 동그란 열매가 달리는데 가을이 되면서 검게 익기 시작하며 까만 열매의 일부는 잎이 모두 떨어지고 앙상한 마른 가지 위에 달린 채 겨울을 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종류의 쥐똥나무가 자란다. 남쪽에서 만나는 잎이 큰 반상록성의 왕쥐똥나무, 울릉도가 고향인 섬쥐똥나무, 제주도와 진도에서 자라며 잎이 버들잎처럼 가녀린 버들쥐똥나무, 속리산에 자라는 상동쥐똥나무 등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겨울에 잎이 떨어지는 낙엽수들이며 주로 남쪽에서 자라는 상륙 화렵수들은 특별히 광나무라고 부르는데 둥근잎 광나무와 제주 광나무가 있다. 이 쥐똥나무의 형제나무를 통칭하는 속명 리거스트럼은 맺는다 또는 엮는다는 뜻의 라틴어 리고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며 우리나라에는 10여 종, 세계적으로는 약 50여 종이 자라고 있다. 쥐똥나무의 가장 큰 용도는 산 울타리용이다. 도심의 공원이나 도로변의 산 울타리는 대부분 쥐똥나무로 되어 있다.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고 전정이 쉬워서 네모 반듯하게 가지를 잘라놓으면 그대로 나지막한 푸른 벽을 만들곤 한다. 쥐똥나무는 대개 중부지방에서 자생하지만 평안도나 함경도에서도 심고 있으니 추위에 강한 편이다. 공해에도 잘 견뎌 혼탁한 서울의 대기 속에서도 매년 봄이 오면 파릇한 잎새를 싱그럽게 내놓는다. 광화문 주변에 도로 분리대에 심어져 있던 쥐똥나무가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뽑혀나가고 다른 나무로 교체된다는 보도를 듣고 자생하는 우리 나무 가운데 그 자리에 쥐똥나무보다 더 적합한 나무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던 기억이 난다. 쥐똥나무가 밉게 보였던 이유가 정작은 특별해야 할 장소에 너무 흔한 나무를 심었다는 생각에서였던 건 아니었을까? 일본 같은 곳에서는 쥐똥나무 잎에 흰색이나 황금색 무늬를 넣어 원예 품종으로 만들어 키우기도 한다. 쥐똥나무 열매는 약으로도 쓴다. 생약명으로 수랍과라고 부르는데 채취하여 햇볕에 말렸다가 물에 넣고 달여 복용한다. 강장, 지혈, 지한 등의 효능이 있으므로 신체 허약증, 유정, 식은땀, 토혈, 혈변 등에 처방한다.
민간에서는 꽃과 설탕을 함께 넣어 술에 담갔다가 반년 정도 묵혀 마시면 강정 효과가 있고 피로를 푸는데 좋다고 한다.